네, 안녕하십니까.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이고요. 네, 오늘 한국의 날씨 너무 좋네요. 네, 날씨가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 않고 네,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이런 날씨 속인데 사실 이제 CPI가 어제도 예상치는 나왔습니다. 네, 비교적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시는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되는 CPI, 그러나 신중한 증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오전에 지금 삼성전자가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네, 뭐 괜찮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좀 색깔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PI가 네, 뭐 예상치가 지금 잘 내려오다가, 제가 통화량도 말씀을 드렸고요. M2 말씀도 드렸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오히려 올라오고 있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유가가 최근에 좀 안정이 좀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것도, 헤드라인 이제 3.4. 비교적 안정이 되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코어죠, 코어. 코어 CPI가 3.8,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3.8에서 정체,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3.6. 정도 요번에 좀 안정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일 날 석가탄신일 휴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약간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베팅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요건 좀 관망세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사실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역시나 이제 좀 네, 횡보를 하고 있죠.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뭔가 이제 강력한 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 CPI가 될 것인지 아닌지 좀 이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보다 좀 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미국 증시도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나오는데 4.5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좀 횡보를 또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CPI를 물론 제가 CPI는 좀 볼 필요가 없다. PC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PC도 결국에는 CPI가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죠. 물론 CPI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주거비가 잘 내려오지 않고 요 부분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CPI가 움직이는 만큼 PC도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충은 이제 PC도 이제 가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행인 것은 뭐다? 유가가 좀 잡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가자지구, 라파지구에 대한 어떤 공세,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역시나 이제 산유국들,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이라크가, 물론 아프리카에서 앙골라라든지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반기를 드는 혜택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가, 원래 이라크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뭐 역사로 따지면 사실 가장 오랜 문명이죠. 물론 최근에 뭐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라크가 좀 반기를 좀 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후로 이쪽에 대세를 이란하고 사우디한테 넘겨주긴 했습니다만 이라크 네, 뭐 어쨌든 좀 더 지켜보고요. 어쨌든 국제 정세는 좀 냉정하죠, 그죠? 라파지구 이쪽에 어쨌든 공세가 목전에 있습니다만,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케팅 사이트에서 미국과 중국 역시 패권을 잡고 싸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치열합니다. 그죠? 최근에 중국이 올라오다 보니까 역시 미국이 가만두질 않아요. 또 견제 들어갔죠. 슈퍼 300이죠. 또 들먹이면서 관세를 또 매기려고 합니다. 그죠?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제가 마케팅 사이트에서 말씀드렸고 이대로 가다가 사실 미국 전기차들
네. 생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이 저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어쨌든 올해 대선에서 이렇게 앞서기 위해서 트럼프보다 더한 정책, 그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봐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먹이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결국에는 뭐 미국, 중국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엔 뭐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요? 한국 증시. 일단 우리는 이제 한국 증시가 우선이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뭐 중국 증시 다 보긴 합니다만, 한국 증시가 우선이다. 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 항생은 최근에 계속 좋습니다. 그죠? 경기 지표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지, 우리가 뭐 무조건 미국 편에 들어야 된다. 또는 뭐,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증시를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관점을 우선시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쉬운 건 지금 코스피가 오늘 CPI가 이번 주에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날 마침 휴장이란 말이죠. 오늘도 좀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8만을 목전에 두고서 2% 가까이 조정입니다. 오늘 7만 9,900원까지 갔었어요. 거기로 가니까 또 매물이 쏟아지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요것도 같이 한번 짚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또 뭐가 또 나을지 또 이런 것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봉상 오늘 좀 약간 그죠. 지난주까지 좋았어요. 그죠? 주봉상 계속 이제 반등 흐름이고 상승 흐름이었는데 오늘 약간 음봉이고 물론 내일하고 모레가 내일 뭐 분위기 바뀔 수 있고 오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살짝 누르는 그러니까 이제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올라오니까 역시 눌림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좋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되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동을 보면 뭐 일단은 매수기 매수예요. 그죠? 매수기 매수인데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매수기 매수예요. 물론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현물도 매도로 돌아서긴 했는데 요게 이제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아쉬운 건 이 와중에 코스닥은 더 아쉬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지 못합니다. 이게 또 바닥이 어딜지,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항상 뭐 제가 보는 게 그런 관점이죠. 오늘도 좀 매수로 들어갔고, 현재는 살짝 이게 매도로 돌아섰습니다만, 요 부분도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매도라도 큰 매도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연기금, 지난주 금요일 오늘 또 매수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매수가 어떤 쪽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사실 요걸 또 봐야죠. 요래야지 우리가 시장이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선물로 보면, 코스피 선물은 매수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수야. 이거 뭐야 도대체? 그죠?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은 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다시 8만. 그러니까 7만 9,900원까지 갔다가 음봉이에요. 그래서, CPI가 좀 완화가 되면, 물론 PC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금리 인하가 좀 더 가까워지고 삼성전자에 좀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 시장은 물론 수요일 날 휴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르니까, 역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역시 8만 가니까 또 매물이 쏟아져요. 삼성전자 쉽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좀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장기 투자, 어차피 삼성전자 보신 분들은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보고 있고, 역시 뭐 조정 받으면 또, 나름 기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나은 종목을 봐야죠. 우리 웰스탁이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수익률이 나아지.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외인이 오늘 저 매수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거 물론 오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간 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요. 역시 8만을 목전에 두고서 눌림목. 역시 8만 이상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진짜 강하게 가지 않는 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횡보 장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 뭐 밸류업 종목이죠. 예.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예, 국내 자동차 회사의 현대차, 기아에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밸류업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이제 기아차도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밸류업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기대감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시간이 천천히, 그죠? 좀 걸릴 뿐이지, 예, 나라에서 어떤 인위적인 밸류업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런 종목에 좀 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KB금융이 신고가를 넘어섰고요.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52주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금융 지주도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6만 5천 원 넘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약간 놀림목이긴 합니다만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 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밸류업으로. 그래서 너무나 엉덩이가 무거운 삼성전자보다는 그리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밸류업 기대감도 길게 가져가면 결국엔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역시 기관하고 외인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저 매수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연기금이 어쨌든 국가 정책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뭐 나쁜 게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것을 밸류업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솔직히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쨌든 그런 색안경을 걷어내면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하나오션, 지금 이제 주말에도 계속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는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뉴스로 보면 너무나 안 좋아요. 그죠? 굉장히 흉악한 뉴스만 국내외로 막 이런 뉴스만 나오고 아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이거 아니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머리에 더 박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언론 쪽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웃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분위기가 흉흉하다 입니다. 이게 뭐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좀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다툼 때문에 서로 이거는 원래는 자유경쟁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중국 쪽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그런 거 사정 봐줄 때가 아니란 겁니다.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이게 중국이 이게 제조업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면 한국 입장에서도 너무 달갑지도 않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틈 바구니에서 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의 눈치를 솔직히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조선업이 망가졌죠. 조선업은 거의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선업이 우리가 수혜를 봅니다. 그죠? 한국의 조선업. 제가 이제 하나오션을 계속 봤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HD, 현대, 이쪽도 굉장히 좋죠.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그쪽도. 그래서 HD 현대나 하나오션이랑 어차피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금요일 날, H현대가 좋고, 이제 하나오션이 좀 눌리긴 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 순수 조선 쪽도 그렇고, 예, 이쪽도 방산 계통이죠. 예, 그쪽도, 예,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경쟁을 하면서 기술력을 올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역시 21선에서는 이제 지지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사실 했어요. 그죠? 아는 분들은 알죠? 예, 그렇지만, 지금에서는 좀, 이제 나머지 물량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약간의 어부지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기술력을 올리고 이런 점도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예. 예, 단순한 어부지리는 아니에요. 기술력이 워낙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화장품 말씀드렸죠. 예, 코스메스, ODM 이건 좋을 수밖에 없다. 그죠? 미국적으로 인디 브랜드 그리고 중국도 예전에처럼 막 그 졸부들이 뭐 허세 부리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이쪽도 이제 올리브영이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코스메스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디 브랜드. 뭐 최근에 오늘 뭐 클리오 얘기도 드렸었고요. 예, 뭐 아이브 안유진이 뭐 모델이기 때문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 원래 어공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구조적으로 뭐 이렇게 조선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센터는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화장품 중에서도 ODM, 인디 브랜드. 지금은 화장품은 더군다나 이거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겉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바르는 거기 때문에 뭘 발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어쨌든 싸고 성능 좋으면 좋죠, 그죠? 가성비 좋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예, 그 미국뿐만 아니라, 그죠? 허세가 가득했던 중국 사람들도 요즘은 이렇게 실속적인 걸 찾는다는 겁니다. 코스메스. 그래서 인디 브랜드 ODM 기업 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오늘 실적 발표는 안 돼. 역시나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해주고 52주 신고가. 예, 예, 최근에 가는 종목들이 좀 가는 분위기죠. 그런 흐름도. 그러니까 뭔가 그 CPI에서 뭐 획기적으로 와 금리 인하 진짜 하겠네 이런 게 아닌다면은 이제 가는 종목 갑니다. 사실 뭐 오늘도 뭐 대원전선 뭐 놀랍습니다. 뭐 이제 뭐 놀라워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뭐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또 이게 전력 가는 종목 계속 가죠. 대원전선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뭐 우리도 뭐 계속 뭐 전력 관련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거 이런 전선주들의 이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뭐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도 많이 보고 있죠. 어쨌든 코스메스도 이렇게 최근에 수급이 계속 붙어주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원택이 원래 우리 절대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죠? 그래서 뭐 어차피 다들 차익 실현하셨기 때문에 우리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외로 원래는 우리 그 미용기기 섹터는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보고 이렇게 베팅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들 뭐 차익 실현했고 그렇죠? 지금 아실 게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라든지 같은 이제 미용기기 섹터들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택의 한 가지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으면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는데 뭔가 안 좋은 이유가 이거죠. 후계구도. 원택도 보면은 이제 1세대랑 2세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넘어가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워낙 잘하고 있는데 이거 뭐 지금 뭐 어니슈크도 이제 이 회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계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1분기 실적이 2분기로 이월됐어요. 그럼 2분기의 실적은 좋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물론 이걸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회사도 보면은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예, 원래 이런 회사들이죠. 회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을 뭐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우리 뭐 다 10,0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면은 뭐 솔직히 뭐 내심에 우리 뭐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뭐 8,000원까지 내려오면 더 좋고요. 그죠? 예,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그렇지만 예,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후기 구도가 항상 좀 발목을 잡곤 합니다. 그런 점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유가 우리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너무 색안경을 끼면은 이유를 알아도 뭐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그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공략하면 우리는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다들 만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